안녕하세요. 성호 영매장입니다. 네, 오늘은 어려운 농사 알고 보면 가장 쉬운 농사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농사를 지시게 되면 작물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작물이 온도라든지 거름 주는 시기라든지 파종 시기라든지 뭐 수확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판매를 언제 할 건지 이제 그런 걸 먼저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작물을 면적당 얼마나 소득이 높은지 낮은지 이제 그것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득이 높은 작물은 제가 이제 농사를 지어보게 되면은 이제 오이가 좀 소득이 높고요. 그 다음에 고추, 그 다음에 대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노지, 수박, 뭐 그 등등 이제 그런 한 네다섯 가지 종물이 좀 소득이 높은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오이 농사는 이제 노지는 잘 안 되고 노지는 노각 오이만 잘 되고 이제 시설 하우스 이제 하우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 좀 낮은 작물은 그만큼 농사 이제 짓기는 쉬운데 이제 소득이 좀 많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소득이 낮은 작물은 뭐 가장 많이 심는 뭐 메뚜로박, 단호박 또는 들깨, 그다음에 콩, 그다음에 뭐 고구마도 좀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참깨,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작물이 좀 이제 가격이 좀 낮은 편인데, 물론 이제 가격이 낮은 작물도 이제 농사를 잘 되시면 이제 소득은 조금 높아지는데, 이제 그런 작물들이 소득이 낮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 지으시면서 지금은 옛날과 달리 이제 비닐 멀칭을 하시고 또는 이제 부직포 멀칭도 하시고 이제 관서 시설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농사 짓는데 이제 엄청 이제 옛날에 비해서 이제 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날씨가 가물 때는 물을 대주시게 되면은 비를 안 오는 상태에서 물을 대주기 때문에 작물이 더 잘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닐 멀칭을 지금은 하기 때문에 비닐 멀칭도 적절하게, 과연 이제 검정 비닐로만 세울 멀칭이 있고 가운데 한 줄 하얗게 된 비닐 멀칭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비닐 멀칭을 하기 때문에 이제 농사 짓는데 이제 굉장히 지금은 이제 잘 되고 또 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농사를 지으실 때는 옛날에는 뭐 씨를 사서 직접 씨를 파종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저도 육매장을 하고 있지만 육매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묘종을 이제 사서 심어야 되는데요. 이제 모종에 내가 필요한 모종을 이제 맞추시게 되면은 적절한 시기에 이제 모종이 이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농사 지으시면서 또 이제 편한 점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농사를 지으실 때는 1년서부터 한 3년까지 농작물 시세가 과연 비쌌는지 쌌는지 이제 그런 것도 잘 일지를 쓰셔서 이제 아시게 되면은, 이제 계속 싼 작물은 또 이제 면적이 줄기 때문에 나중에 또 가격이 비싸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참고하셔서 남이 심지 않을 때 또 다시 심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도 영상을 찍지만은 농사에 대한 영상이 지금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떤 영상이 나에게 유익한지 그런 영상을 좀 보셔가지고 농사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게 되면은 아마 농사 지으시면서 많은 참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마을이 크든지 아니면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장목반을 형성하게 되면은 판매일 때 개인이 판매를 하러 가지 않고 공동으로 출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판매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느낀 건데, 농사를 이제 지으시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고추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은 고추 농사 한 가지만 하시지 말고 거기에 다음을 생각하셔서 뭐 수박이라든지 대파라든지 이제 뭐 고추라든지 이제 그 심을 때 그런 작물을 이제 서로 조금씩 해보게 되면은, 이 농사라는 게 이제 그 경험을 쌓기 때문에 다음에 작물을 바꿀 때 이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고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고추는 이제 심는 방법이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린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여러 사람하고 대화를 이제 하다 보면은 보통 6폭에서 이제 10폭 정도 이제 심게 되는데요, 한 평에. 그래서 이제 과연 어느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이제 옳으냐는 이제 각자 물론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6폭, 7폭 심는 것보다는 고추 한 포기가 250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고추 4, 5개만 더 따면은 고춧값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평당 가능하면은 한 10폭 정도 이제 심으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이게 사람마다 틀리지만은 고추는 제가 볼 때는 10폭을 심어야 좋은데, 이제 어느 분들은 영상에 보게 되면은 뭐 6폭 심는 사람, 7폭 심는 사람, 그거는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추는 예를 들어서 이 고추에 대한 상식을 많이 알게 되면은 고추 농사를 나보다 더 앞서고 잘 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박을 하나 심어도 청과시장에 가보게 되면은 이 보통 하루에 호박, 애호박 따오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100명이 된다고 보면은 1등서부터 100등까지 순서는 분명히 매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시면서 굉장히 품질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1등 농사를 지은 사람하고 중간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그리고 농사 수준이 낮아서 좀 여러 가지 품질이 낮은 농사를 지시는 분하고 그 가격 차이가 엄청 나기 때문에 농사를 지실 때는 그 1등 농사를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추도 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뭐 고추가 키가 크다 그러면은 이제 물론 품종에 따라 약간 키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가 있지만은, 이제 밭이 거름을 많이 해서 키가 클 경우는 삼갈래 밑에 다 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갈래 밑에도 예를 들어서 한 5가정이를 더 키우게 되면은 고추가 키 크는 거를 어느 정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갈래 밑에서 5개 정도 키워도 절대 고추 가지가 땅에 닿지도 않고, 또 5가지에서 고추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농사 지실 때 경험상 해보신 분들은 그만큼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추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고추 가격이 굉장히 비쌌는데, 그 작년에도 물을 대주신 분들은 고추 탄저병도 별로 안 걸리면서 그 고추 수확량도 많이 하고 이제 돈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와 반면에 고추 가격이 비싸고 탄저병이 안 걸렸다고 하더라도 이제 물을 못 대신 분은 고추를 2개 딸까 1개밖에 못 땄기 때문에 이제 소득 면에서 이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알고 지면은 굉장히 편한 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 대파를 심어도 옛날 방식은 대파를 이 고를 따고서 비닐 멀칭도 안 하고 봄에 판물을 부어가지고 다시 뽑아서 그거를 2, 3개씩 1개씩 쭉 심고서 흙을 덮었을 때는 그 파도 꼬부러들게 되고, 그 다음에 매줘야 되고, 또 돋워줘야 되고, 또 가물게 되면은 가뭄이 심해서 잘 크지를 않고, 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일주일씩 비가 오게 되면 잔뿌리가 다 썩어가지고 파가 크지를 못하고 입이 누렇게 떴다가 찬바람 불어야 깨나게 되고, 이 뭐 보통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또 제초제도 주셔야 되고, 그거 지를 때는 돋지도 못하고 할 때 보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파도 제가 영상에 올린 게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봄에는 날씨가 비가 많이 안 오고 적당히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바람도 세지 않고, 그 다음에 장마 기간도 6월 말이나 뒤에 장마가 지기 때문에 그 전에는 파를 심으셨을 때 봄에는 너무 드물게 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비닐 멀칭이 1m 50짜리 하얀 비닐도 좋고 검정 비닐도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하얀 비닐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작물이 햇빛 투과가 되기 때문에 빨리 커서 이제 그만큼 시기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얀 비닐이 좋은데요. 그 대신 하얀 비닐을 씌웠을 때는 풀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제초제를 안 뿌리게 되면은 흙을 쩐져 가지고 풀 드는 거를 또 막는다고 보면 하얀 비닐과 더 유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봄에는 이 1m 50짜리 비닐 위에 너무 13구멍짜리까지 제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13구멍짜리는 가정에서 한두 판 심어서 드실 때는 13구멍짜리가 심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를 뽑아 드실 때 하나씩 걸러서 뽑아 드시다가 점점 드물어지면 이제 그냥 이제 쓰러지지가 않으니까 좋은데, 예를 들어서 파를 뭐 500평, 1000평 심으시게 되면은 그렇게 다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m 50 비닐에 8구멍짜리 비닐을 맞추셔가지고 8구멍만 심게 되면은 예, 평당 한 70포기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잘 되게 되면은 한 폭에 거의 한 단 가까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두 폭에 한 단을 잡으셔도 평당 30단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 파 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슈퍼 안산 참깨 같은 거, 슈퍼 안산 참깨도 소득은 제가 낮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신품종의 일반 우리가 옛날 토종 참깨씨보다는 틀려가지고 거름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퇴비와 석회와 붕사와 마그네슘을 뿌리시고 두둑을 잘 만드셔서 심게 되면은 100평에 거의 한 가마가 나올 정도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슈퍼 안산 참깨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는 안 심어도 몇 말 정도 먹을 것만 심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가능하면 쌍줄로 심으시지 말고 고구마 두둑보다 조금 넓게 하셔가지고서 예줄로 심으시면은 그 슈퍼 안산 참깨는 무척 잘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예대짜리도 있지만 이 슈퍼 안산 참깨는 예대가 아니고 예대로 크면서 밑에서 가지가 한 5가지가 정도가 더 나오기 때문에 보통 한 6가지가 이제 크게 되는데, 그래서 수확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참깨를 특별하게 너무 잔손이 많이 안 가고 그런 데로 소득이 괜찮은 것도 참깨 농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농사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장부는 어떻고 어느 장부는 어떻고 그걸 대강 아시게 되면은 농사 지시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거름이 많은 필요하는 작물에는 거름을 적게 해주고, 거름이 많이 필요치 않은 작물에 거름을 많이 주게 되면은 농사가 잘 될 수가 없고 농사의 실패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쉬운 농사를 물론 지셔가지고 많은 면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가능하면은 좀 소득이 높은 작물을 하셔야 지금 그 농사의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실 때 정성 들인 것만큼 농사는 소득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작물을 심으실 때는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그걸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땅이 많고 그렇게 고수도 작물을 하기 어려울 때는 땅을 묵히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단호박을 심으신다든지 아니면 맷도로박을 심으시게 되면은 면적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호박 같은 경우는 10,000평을 심으신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봄에 농기계 가신 트랙터 가지신 분한테 석회나 좀 뿌리시고 붕사나 좀 뿌리시고, 그 거름이 진짜 거름기가 별로 없는 땅일 것 같으면은 비료를 뭐 예를 들어서 한 300평에 한 포대 정도, 예를 들어서 10,000평이면 한 10푸대만 뿌리시고 나머지는 뭐 퇴비는 비료를 뿌리시게 되면 퇴비는 하시지 말고 퇴비만 좀 적당히 뿌리시고, 예를 들어서 맷도로박을 심게 되면은 맷도로박은 거름이 전혀 필요치도 않고 또 심으셨을 때도 특별한 병이 없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심으셔서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맷도로박은 저도 옛날에 많이 재배를 해봤는데 서울 가락동 농협에 가시게 되면은 하루에 맷들 전국에서 올라오는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은 맷도로박 심으시게 되면은 보통 4월 말이나 5월 초에 심게 되면은 그냥 가을에 먼저 열린 거 10월 초순경에 한번 9월 말이나 10월 초순경에 한번 따시고, 그때가 좀 호박이 좀 비쌉니다. 그때 따시고 나머지는 서리 오기 직전에 따서 저장을 하시던지 아니면 서울 가락동 농협 공판장에 올리게 되면은 그것도 소득이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예를 들어서 고구마 심는 밭에 거름을 많이 하게 되면은 고구마가 넝쿨만 먹고 고구마도 이제 터지게 되고 고구마도 연글지도 않고 고구마도 맛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거름을 주실 때는 영상 같은 걸 잘 보셔가지고 참고로 하셔서 거름이 과연 많이 줄 작물인지 적게 줄 작물인지를
꼭 판단하셔서 농사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농사철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시고 참고가 되셨으면은 아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